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출제되었던 OD 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OD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셔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놓고 이거 보지 말고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그 의도하는 바를 먼저 간단하게 캐치하겠습니다. A 품종의 주당 평형적 지수, 피해율, 과실손해 보험금 이걸 물었네요. 그럼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물음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품종의 주당 평형적 지수를 왜 물었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A 품종의 평형적 지수가 몇 개고 B 품종이 몇 개다 이렇게 줘버리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환상적 지수도 구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당 평형적 지수가 현재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요 주당 평형적 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죠? OD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과목, 2과목과 상관없는데 1과목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A 값을 구할 때 보험에 가입한 해에 조산 수확량 그리고 그 조사하지 않은 애는 어떻게 돼요? 예, 표준 수확량 값을 가중 적용해 갖고 A 값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축재보험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지만 말이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정부 지원율하고 정부 지원율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4천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정부 지원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결국은 4천만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과목에서 우리가 또 뭐죠? 농업수입 보장해서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구할 때도 품종을 두 개로 재배하면서 가입을 했어. 그런데 결국 가입할 때는 기준가격이나 수확기 가격을 하나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 품종, B 품종의 그 가격을 따로 산출해 갖고 그것을 뭐죠? 면적에 비례하든 해가지고 가중 적용해 갖고 하나의 가격을 산출했죠. 그죠?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오직 OD 문제만 풀 때만 이걸 공부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 또한 요게 작년에 예상 문제에서 이렇게 제가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그대로 사실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당 평형결실수를 구하는 것은 결국 가중 적용하는구나. 어떤 자료를 토대로 표준결실수를 주고 있잖아요. 주당으로. 그쵸? 이것을 준 것을 가중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표준결실수가 200개래요. A품종. 결과주수가 250주래요. 그러면 표준결실수는 총 몇 개일까요? 5만 개. 그렇죠? 5만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품종은 표준결실수가 120개래. 결과주수가 150개래. 이거 계산이 안 되니까 120 곱하기 150. 18,000개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표준교실수가 68,0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68,000개 중에서 A 품종이 5만 개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병령 결실수도 한 요 만침의 비율로 나눠서 산정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 평년 결실수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70개. 그러니까 결과주수는 총 합하면 400개죠. 그러니까 400개를 곱하면 총 평년 결실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400을 곱해버리면 그러면은 400 곱하기 170 얼마입니까? 68,000개. 동일하게 문제가 이렇게 조건으로 줘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보나마나 열고요. A 품종은 총 평형 결실수는 몇 개다? 5만 개. B 품종은 18,000개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제가 산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과정대로 여러분께서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5만 개라면 결국 한 주에 우리 여기는 보면 주당이잖아요. 그죠? 주당. 한 주에는 평형 결실수가 몇 개냐? 그러면 5만 개 나누기 250 해봐보세요. 얼마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20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일반용 계산기를,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저 또한 뭐죠? 그, M 플러스 MR 기능도 없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핸드폰에 있는 거, 예, 그냥 일반용 계산기 있죠. 제가 그걸 갖고 썼었어요. 예, 왜 제가 그걸 갖고 썼냐면, 야,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어요. 우리 뭡니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풀 수 있는, 뭡니까? 풀이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것은, 일반용 계산기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암산으로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뭡니까? 그 일반용 계산기를 갖고 썼었어요. 예, 썼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용 계산기를 갖고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계속 자꾸 하다 보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것이 기억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썼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실질적으로 일반 그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쌀집 계산기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쌀집 계산기로는 뭡니까? 핸드폰 계산기랑 같이 고전에 했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기능이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M 플러스는 플러스로 기억하고, 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기억하고, MR은 그 지금까지 기억한 것을 모두 다 결과값을 뭡니까? 도출하는 그 역할, 그런 것들을 뭡니까? 활용해 버리면 되니까, 활용하면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안내하면 좋겠다 해갖고 어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렇게 안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90% 이상은 다들 뭡니까? 일반용 계산기를 눈 감고도 자유자재로 여러분께서 활용하면서 다 이제 뭡니까? 그 문제를 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렇게 뭡니까? 그 M 플러스 MR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더하기 같은 거, 여기 지금 보면은 더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속해서는 일반용 계산기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따로 계산했다가 메모해놨다가 요거 계산했다가 메모해놨다가 그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어제 제가 그렇게 안내드렸고요. 오늘 요 문제 풀 때도 어제 일반용 계산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더 제가 간단하게나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강의는 제가 계산형 문제 풀 때는 저 또한 뭡니까? 저는 지금 현재 MR, MC기 이것도 지금 합산돼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아주 일반용 계산기에서 좋은 게 아니고 최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반용 계산기를 MR, MC 기능이 따로 있는 거 이런 걸 갖고 구입하기도 못하고 하니까 저는 이 구닥다리 같은 걸로 그냥 그대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충분하게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MR,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기능, 그리고 MC 지우는 거, 그죠? 예, MC 기능, 이런 것들도 제가 CL 이런 거 누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그대로 앞으로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만약에 여러분께서 계산기를 시험장에서 활용한다 치면 적어도 답안지에다가 요게 68,000 곱하기 갈로 열고 50 나누기 68 갈로 닫고 나누기 250 요렇게 쓴 상태에서 계산기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암산이 안 되니까. 그죠? 예, 요럴 때는 지금 잘 봐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중간 과정에. 단지 요거 하나만 이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겁니다. 요 갈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먼저 계산한 상태에서 이거를 곱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용 계산기로 유형 68,000 누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죠. 예, 원래 요걸 먼저 한 상태에서 곱해야 되는데, 그냥 연속적으로 할 때는, 곱하기로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이 50이니까 곱하기 50 하면 돼요. 예, 5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갈로거로 따지면 곱하기 나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해줘야 된다? 이거를 곱하기 버리면 안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곱하고 요거는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누기 68. 그렇죠?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보면 나누기가 돼 있죠? 나누기 250입니다. 예. 나누기 250. 이렇게 딱 누르면 얼마가 됩니까? 200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 계산기를 쓰더라도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곱하기 나누게 됐을 땐 요것만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풀이를 계산만 하시면, 여기서는 곱해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나눠준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서 알고만 있으면 그대로 그 일반형 계산기를 갖고 뭡니까? 중단 없이 뭐 n 플러스 n 마이너스 기능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도 아직도 풀어보지 않았지만 계산기 사용법이니까 제가 여기서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산식을 계산한다 치면 이것도 갈로가 여기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7 곱하기 3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값을 뭡니까? 계산한 상태에서 252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2520 뭡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죠? 예, 나누기 얼마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지금 뒤에는 곱하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뭐요? 나누기 곱하기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나누기 7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하면 된다? 결과모지 상계도 그렇죠. 여기는 곱하기지만 여기가 태생적으로 나누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누기 3 해갖고 눈 눌러버리면 어때요? 100 딱 그냥 정확히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용 계산기라 하더라도 뭡니까? 제가 그동안에 막 고학용 계산기 쓰지 마세요. 일반용 계산기로 충분하게 됩니다 하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예, 충분하게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구태 이걸 먼저 계산하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거는 또 암산이 되면 그 구태 그거까지도 다 누를 필요 없죠. 암산해 갖고 그냥 한 방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일반용 계산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깐 중간에 끊었고 중간 두 번째로는 이제 피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를 구하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평조미평 그 산식에 대입을 해서 피해를 구할 거고 그러면 조사 결실수를 알아야 되겠고 조사 결실수를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조사 결실수는 주당 결실수고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메타당 결실수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환산 결실수다. 그죠? 환산 결실수를 구하는데 요것은 바로 메타당이에요. 메타. 1메타에 얼마나 달려 있나? 예. 그리고 요 조사 결실수는 주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 뭡니까? 한 주에 몇 개가 달렸나가 아니에요. 예, 메타당 주당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동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아직 문제는 풀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100개고 80개가 나와 있죠? 예, 이것이 그 뭡니까? 가중 적용을 한다면 몇 개가 되는가? 88개. 결국 메타당 주당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걸 막 100%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그 공부한 내용대로 그대로 뭡니까? 산식을 암기하셔가지고 그 내용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율에서 환산 결실수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품종이 요게 우리가 직접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런 것이 왜 우리가 그 뭡니까? 이 과목의 계산 문제가 쉽냐면 손해평가하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오디오에 대해서 야 손해조사 나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 표본주를 멸출해야 되는지 또 표본 가지는 그 뭡니까? 어디에서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표본주 한 주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쵸? 다 알아야만이 뭡니까? 그 결실수가 몇 개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뭡니까? 여러분들 2차 2과목은요 다 필요한 내용을 데이터를 다 주고 있어요. 문제의 정답을 알려줘 놓고, 풀어라. 이겁니다. 답을 알려주고 풀라는 거예요. 이걸 못 풀면 안 되죠. 그쵸? 예, 조사 방법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예, 환산결실수는, 1m에서 몇 개가 달려있는가. 그걸 파악하는 거다. 그쵸? 제가 복분자 강의할 때는 뭐예요? 예, 복분자는 오직 뭐다? 예, 살아있는 결과모질수, 죽은 결과모질수를 어디서 산정한다? 해당 농지 전체가 아니라 한 폭에 오직 한 폭에 야 몇 개가 지금 살아있는 결과모질수고 죽은 결과모질수가 몇 개인가 요거만 파악하면 그냥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그거만 산정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어디로 딱 넘어오면 뭐예요? 1m에서 몇 개가 달려있나 결실수가 요거만 딱 우리가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총 조산계 가지에 달려있는 것이 이만큼이래요. 2520개래요. 예, 그런데 뭡니까? 그 A품종에 좀 조사한 것이 표본주가 7주를 갖고 조사했대요. 예, 그러면 한 주에 그 뭡니까? 표본 가지가 몇 개를 갖고 하죠? 이것도 제가 단답형에서 무조건 놓고 단답형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했습니다. 그죠? 예, 세 가지를 추출해 갖고 합니다. 그러면 총 뭐요? 7주에서 가지를 3개를 갖고 추출해 가지고
그 뭡니까? 조사를 하죠? 근데 가지의 길이가, 한 개의 가지 길이가 얼마예요? 120cm죠? 예, 우리는 뭐예요? 메타당 얼마인가? 메타에 얼마나 달려있는가 하니까 메타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1.1을 딱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1을 딱 눌러주는, 이렇게 해갖고 계산하면 이게 총 가지 길이가 되죠. 가지 길이. 그죠? 그러면 73, 21이고, 뭐 이렇게 중간에 암산되는 거 이건 그냥 빨리 하십시오. 자꾸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7 곱하기 3 곱하기 1.2. 자꾸 그렇게 그 뭡니까? 습관적으로 누르지 마시고 7, 3, 21 이하 눈에 딱 보이면 21 곱하기 1.2. 예, 그쵸? 예, 21 곱하기 1.2가 암산이 되시는 분들은 한 방이 되겠지만 저는 그까지는 안 되니까 21 곱하기 1.2 눌러갖고 25.2.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7 곱하기 3 곱하기를 자꾸 누르시는데 그것을 탈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계속 시험 전까지 준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뭐 책에 있는 것 점만 안 빼고 암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예. 제가 그러니까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예. 점 하나 빼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가 가능한 뭡니까? 문제를 예측해갖고 그 내용이 출제됐을 때 뭡니까? 다다다다다닥 풀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오늘 뭐죠? 이렇게 요런 거 하나의 과정도,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25.2m에서, 뭡니까? 2520개가 달려있대요. 그러면 1m에서 얼마가 달려있을까? 2520 나누기 25.2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예, 그렇게 하면, 요 10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제가 적어 놓는 저거는 이렇게 적어 줬지만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는 그냥 한 방에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 그쵸? 아니면 이렇게 미리, 답안지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메모되어 있으면 25.2가 미리 딱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나와 있으면 그대로, 2520에서 나누기 25.2 해갖고 100개. 이렇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품 정도, 막, 시간 많이 걸리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비품 정도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 또한, 당연하게, 지난해 그 출제 예상 문제에서 A품종, B품종으로 해갖고 평형교실수도, 뭡니까? 주당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출제했던 거, 여러분께 다 아실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상 문제 만든 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뭡니까? 출제 예상 문제, 그만 반복적으로 잘 푸시면, 금년, 8월 29일 날 시험장 가셔도, 박 선생이 또 이렇게 예상 문제 하는 게 그대로 나왔네 하고 그대로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푸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비품종 같은 경우는 5주로 갖고 조사했네. 그렇죠? 예, 5주 갖고 조사하고 뭡니까 표본 그 한 주에 세 가지를 갖고 했고 비품종은 뭡니까 가지 길이가 100cm네요. 그죠? 100cm니까 이거는 메타로 바꾸면 1이 되네. 이거 뭐 5, 3, 15 그냥 이거 뭐 암산할 것도 없이 15가 그냥 나오죠. 15가 15m를 갖고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몇 개가 달려 있다? 1200개가 달려 있다. 그러면은 1200 나누기 15 해봐 버리면 얼마입니까? 80개. 그죠? 메타에 80개가 달려있구나!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결실수를 딱 먼저 산정해버리면 메타당만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뭐다? 예, 그대로 산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 조사결실수로 이제 산정해야 되겠죠? 이 조사결실수는, 뭐죠? 그 수학함수 보장 방식의 수학량을 산정하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뭡니까? 그 주당의 수학량이 얼마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거 조사한 것은 뭐요? 우리가 대부분 조사할 때는 뭐요?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수학감소 보장에서 안 했죠? 여기서도 하지 않습니다. 과실손해보장에서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보상 주수가 있죠. 이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는 A품종이 있죠. 미보상 주수에서는 이거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결실수에다 플러스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B품종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A품종에 대해서도 뭡니까? 결실수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한다? 수학함수 보장에서 뭘로 했어요? 주당 평년 수확량, 메타당 평년 수확량 갖고 스퀘어메타당 평년 수확량 갖고 뭡니까? 적용해서 뭡니까? 환산 수확량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10주에 대한 것을 뭡니까? 주당 평년 결실수 아까 전에 A 품종 몇 개였었어요?
A 품종 요 200개 있죠? 예, 요걸 갖고 B 품종은 왜 묻지 않았냐면 B 품종은 미보상 주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미보상 주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당 평균 결수가 적용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그 수학함수 보장 방식에서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이 없으면 주당 평균 수확량, 스퀘어미터당 평균 수확량을 미리 산정해 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이 딱 나와 있는 순간에는 뭡니까? 문제 풀기 전에 주당 평균 수확량, 스퀘어미터당 평균 수확량을 미리 간단하게 딱 그 계약상 보고 딱 뭡니까? 파괴해갖고 메모해놨고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결실수는 뭡니까? 조사 대상 주수예요. 주수에다가 환산 뭡니까? 결실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해봐봐야 뭐예요? 이거 메타당으로 곱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당으로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메타당 주당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이제 산정하는 이유는 요 미보상 주수에 대한 거 그것을 더 이렇게 적용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형 주수에서 환산 결실수를 곱해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뭘래요? 그렇죠. 일반적인 수학감수 보장 방식에 환산 수확량 산정하는 것은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주당 평년 수확량을 뭡니까? 곱해가지고 그 값을 더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어디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보상 주수가 10주고 주당 평년 결수가 아까 200개 나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걸 먼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PL 구하려면 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을 물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항상 물음 1번부터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200개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고 B 품종은 조사상 뭡니까? 주수가 140주죠? 예, 140주에서 뭡니까? B 품종의 환산결실수가 80. 요거만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상 주수를 갖고 이렇게 다 뭡니까? 그 결실수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디에만 이렇게 지는지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산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88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주당 개념으로 현재 그 조사 결실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다? 이 메타당의 개념을 가지고 A 품종, B 품종을 뭡니까? 가중 적용해서 산정한 값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일반용 계산기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죠? 예, 플러스가 중간에 있죠. 갈로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용 계산기로 하게 되면은 요까지 계산해 갖고 메모해 놓고 요것도 메모해 놓고 요것도 메모한 상태에서 세 가지를 각각 메모하는 것을 더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요 400으로 나눠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될 겁니다. 그죠? M 플러스 MR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까지 계산해서 뭐요? M 플러스 우리가 그 메모하지 말고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기억해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갖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계산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요. 220 곱하기 100. 요까지 딱 눌러준 다음에 뭘로 하면 돼요? 요걸 기억해야 된다. 뭘로? 플러스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 플러스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메모. 여러분께서 그냥 메모해 놓은 거야. 예, 메모해 놓은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주 곱하기 200이야. 이거는 10 곱하기 200 눌러갖고 M 플러스 눌러도 되지만 구태 10 플러스 200을 누르면 시간만 더 낭비해요. 그렇죠? 예. 또 10 플러스 곱하기 200을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죠? 20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누르다 보면 또 계산이 틀려질 수 있어. 도리어 암산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10 곱하기 200은 얼마예요, 여러분? 2000이잖아요. 이렇게 암산이 쉽게 되는 것은 그 뭡니까? 그대로 2000 누르고 M 플러스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M 플러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죠. 그 제일 마지막에 140 곱하기 80은 이게 암산이 안 되니까 140 곱하기 80 누르고, 그 다음에 뭐요? M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현재 다 계산한 거를 현재, 뭡니까? 여러분께서, 뭡니까? 그 종이에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에다 지금 메모되어 있는 거죠. 예, 요것을, 뭡니까? 총 이제 합산해가지고, 예, 결과값 내봐! 그게 뭐죠? 예, MR 기능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MR을 딱 눌러주면 요까지가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세개 값이, 그죠? 이렇게 MR을 눌러준 상태에서 나누기 얼마? 400.
누르면 88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 계산기가 여러분께서 뭡니까? 딱 하나 이제 더 우리가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치르실 때 딱 하나 더 필요한 내용이 바로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쓸데기 없는 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이렇게 그 갈로가 돼 있고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n 플러스 n 마이너스 기능을 뭡니까? 활용해 가지고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결과값을 도출할 때는 MR 기능 눌러버리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다 이제 그 88까지 다 썼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또 계산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뭐죠? 그 전에 기억된 것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뭐요? 그 MC 기능을 눌러갖고 완전히 지워놓은 상태에서 새로 뭡니까? 계산기를 쓰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께서 딱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 결실수가 88개가 이렇게 산정이 됐죠. 그러면은, 뭐죠? 평조미평 산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미보상 감소량도 따로 산정할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미보상 비율 20% 있으면 이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따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평년 수확량 빼기 조사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갖고 미보상 감수 그 뭡니까 결실수를 산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1-20% 이렇게 산정을 해버리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딱 뭡니까 차감이 되는 거죠. 요 산식이 그쵸?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조미평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원래는 이 계산이 좀 어려우면 요 170 M 플러스 하고 요거는 88은 M 마이너스를 누르죠. 그쵸?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MR 눌러가지고 곱하기 0.8 나누기 170 이렇게 눌러갖고 계산을 뭡니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갈로를 170 빼기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있잖아요. 빼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암산이 돼버리. 이거 암산이 아니라 그대로 뭐죠? 170 빼기 88. 예. 는 해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눈에다가 뭡니까 곱하기 0.8 누르고 나누기 170을 눌러버리면 38.0.38588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그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반올림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8.59 예, 38.588을 38.59%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구태여 M 플러스 M 마이너스 기능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때만 사용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잘 풀어봐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방에 다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글자를 잘못했다 할 때는 뭐죠? 그래, 화살표, 그 한 개 누르면 지워지는 거, 그죠? 새로 다 클리어하고 하지 마시고, 지우개로, 화살표 한번 누르면 지워지니까, 그 버튼 하나 정도만 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8.59% 나오면, 가피자 공식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구하면 되는데, 요것도 한 마찬가지죠. 이 500만 원을 전부 다 치시면, 5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대부분 보험 가입금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그 1,000만 원, 2천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많은 단위로 돼 있습니다. 큰 값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를 누를 때도 반드시 그냥, 나는 많은 단위로 계산할 거야 하고 500만 딱 누르시는 거예요. 500만 누르시고 여기도 0.3859 빼기 0.2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0. 그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가피자 할 때 그 피자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기술해서 계속 습관화하면 어떻게 되죠? 암산으로 돼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10%, 2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산으로 이게 비율이 나면 38.59 같으면 20% 빼면 어떻게 해요? 18.59%가 남는 거 아닙니까? 암산으로 되잖아요. 이걸 구태여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곱하기 어떻게 돼요? 1859, 1859, 0점도 아깝죠. 0점도 필요 없어요. 그냥 1859
59 이렇게 눌러갖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92.95가 나와요. 즉 뭐요? 우리는 항상 많은 특별한 값이 뭐 특별하게 원단위가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단위로 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많은 단위로만 계산해서 딱 산정했으니까 92.95는 얼마다? 92만 9,500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갖고 쓸 때만 92만 9,5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계산기 사용법 어제 급작스럽게 제가 올려드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요 일반용 계산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구닥다리 같은 거지만, 그걸 갖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여러분께서 자꾸 이렇게 습관해 보십시오. 저 또한,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뭡니까, 계산기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험이론의 실전 문제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께서 뭡니까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